아까는 다 기본적으로 한시하고 시조만 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몇 개씩 연타적으로 붙어 있는 거고, 그 이번에 보기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보기를 보면 간단하게 가에 대한 설명을 하죠. 자, 이 작품 가산이 경상도 단계로 유배된 직후에 지어졌으며 시기질투 모함이 끊이지 않는 조정에서 언제나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정조의 승화로, 정조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태로운 처지가 된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였다. 또 한나 조정에서 한임금을 섬기며 일하건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중상모략과 당쟁을 쌓는 무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가라는 작품 자체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는 거야. 반드시 가는 이런 의지할 곳이 없는 사자 자체의 모습 자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게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뭐가 나와? 그 화합하지 못하고 중상모략과 당쟁에 쓰는 무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 자체를 볼 때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 자체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 화합하지 못하는 애들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화자의 모습 자체가 서로 뭐가 될 거예요? 대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화합하지 못한 애들이 이 정약공 자체를 밀어냈을 거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정조가 승한 이후에 가산 자체, 즉 정약용왕이나 또는 이형 자체, 정약전 자체가 이제 유배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는 천주교고요. 겉으로 들어갈 때 항상 그 얘기 나와요. 천주교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는데, 정조가 천주교 믿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결국 뭐 한 거야? 지켜준 거죠.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정조는 많이 탄압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제사 안 지내거나 이럴 때는 이제 사람 갖고 이제 간질 자체나 버타고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별로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조가 승하고 나부터는 그런 천주교 자체를 밀어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많이 사용당하거나 좀 그런 게 있는데, 정약용 집안은 삼형제예요. 삼형제가 다 천주교였고 둘째는 사형당이에요. 바로. 그 다음 첫째하고 셋째만 유배에 갔는데 한 15년 정도의 유배를 가요. 저기는 나중에 유배 이제 풀려서 이제 그냥 돌아와서 한 10년 이상 살다가 죽고, 형은 유배돼서 그냥 죽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다도 한번 보세요. 다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보기에 나오는데,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서시 중에는 약한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층의 횡포에 대한 비판과 약육강식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의적 수포로 풍자한 작품이 여럿이 있다. 그러면 주제 자체가 대놓고 나온 거네. 이 나 같은 경우 주제 자체가 아예 이렇게 나온 거죠. 약육강식이라고 나온 거죠.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는 약한데 이런 모습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자체가 나오는 건데, 이거 자체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지배층 자체가 이렇게 민중이 있을 때 뭐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봐서 횡포한 내용 자체를 드러낸 건데, 이걸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오의적 이라고 나오죠. 의적으로 나온다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비유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뺀다는 얘기예요. 머리 깎아서? 뭐 느낌이 다르지? 다른 사람인데? 그때인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앞에 있는 이제 내용 보세요. 가는 한시고 나가 이제 시조가 되겠죠. 한시는 기본적인 해석을 다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시 자체가 현대어 느낌으로 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은 실제로 고3 수준에 한시가 나와도 없어요. 현대어 풀이 자체가 상당히 해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조나 가사가 나올 때가 좀 문제가 될 거고, 시조 같은 경우는 실제로 2학년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나 또 올해 모의고사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 주간학급복 지금 2학년 거 보고 있는 과정에 보면 시조들 이리저리 잘 써먹고 있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실제로 걸릴 거예요. 기출빈도 제일 높은 것들 위주로만 지금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자, 가해 보세요 한번. 자, 온갖 풀이 다 뿌리가 있으나 부평초월로 뿌리가 없다. 그럼 딱 봐도 이 부평초가 뭐겠어? 부평초 자체는 뿌리가 없어요. 그럼 부평초 자체는 곧 뭐가 없어? 의지할 곳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곧 하나겠죠. 그 의지라 쓴 거예요? 예. 네. 그런 거겠죠. 자기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뭘 의미하는 거야? 뿌리 자체가 아까 보기대로 맞춘다면 정조가 되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의지할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온과 풀은 곧 누굴 거야? 온과 풀이라는 존재는 신하들이겠죠. 어떻게 본다면. 즉 지금 왕에게 잘 붙어있는 신하들 이런 의미인데 나는 지금 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의 두둥실 떠드는 신세이다. 떠든다는 것 자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근데 만약에 보기가 없을 때는 사실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보기가 없을 때는 그냥 뭐 하는 거야? 정제당 의미를 빼거나 또는 조정, 화합 이런 걸 빼고 그냥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 그냥 의지할 곳이 있는 존재, 얘는 의지 자체. 그냥 이렇게만 읽어도 되죠. 그러니까 보기가 있을 때 없을 때 해석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살려는 의지가 없으리오만은 이딴 얘기죠. 나는 살려는 의지가 있는데 붙은 목숨 진실로 잡고 가늘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실제 풀들은 죽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연잎이 나를 너무도 없이 여기고 마르면 줄기로 칭칭하면 나를 조이는구나. 그래 여기서 연잎과 마름은 뭘 의미하는 거야? 말 그대로 정철 입장, 이 정약용 입장에 볼 때는 뭘 거예요? 자기를 밀어낸 존재겠죠. 얘네들 자체가 단신되겠죠. 이 입장에서는. 아니면 이런 거 뺀다면 그냥 뭐 하는 거야? 나를 밀어내는 존재죠.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를 괴롭히는, 말 그대로 평초를 괴롭히는 존재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떻게 보이냐에 좀 달라져. 자, 한 연못 속에 같이 살아가면서 그럼 한 연못이란 건 만약에 다 그냥 신하들을 본다면 뭐예요? 같은 조정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조정 속에 있으면서 왜 이다지 못이 어긋나는가? 그러면 마지막 미음이 뭐가 되는 거야? 한 연못에 있는데 왜 나를 밀어내? 니네는 뿌리를 여전히 잘 갖고 있으면서 왜 나는 의지할 데도 없이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자체가 비판이 되는 거죠. 이 시의 의지가 보이나요? 의지는 안 보이죠. 이 시는 그냥 나 의지할 데가 없고 나를 밀어내는 데 자체가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거야 이런 식의 극복 의지가 보이는 시는 아니에요. 기본에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키워드를 한번 보세요. 자, 부평초는 뿌리가 없이 떠드는 신세로 백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또한 부평초는 업신여기는 연잎과 줄기로 감아져 있는 마름은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얘는 신하라는 의미나 조정의 의미를 뺀다면 그냥 나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배층 자체가 그런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내용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아까 보기를 통해서 대놓고 자기 자신이라고 읽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본 거고 그 다음 나는 그냥 보면 사실 이게 안 보여요. 왜냐 이게 보일 수가 없는 게 무의적으로 뺀 거니까 돌려만한 거니까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자, 두꺼비가 팔을 물고 두엄 위에 올라가 앉아. 첫 번째 줄은 그렇게 해석하죠. 자, 건너서는 바라보니 백성굴이 떠있거나 백성굴 밑에 해석이 돼 있죠. 그 매라고. 자, 매가 한 마리 그렇게 떠있거늘 가슴이 깜짝 놀라서 훌쩍 뛰어내려오다가 버름 아래 자빠졌구나. 그럼 이게 초장하고 중장까지를 보면 화자는 뭐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 이렇게 두꺼비 자체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얘가 화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적은 이유가 뭐냐면 화자가 중간에 바뀌어요. 이 시가 좀 그래서 특징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 종단을 보기 전에 느낄 수 있는 거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는데 얘가 밑에 있는 백성구를 보니까 쫄아갖고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이렇게 나오겠죠. 파리, 두꺼비, 백성굴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뭐야? 가장 강자고 그 다음 강자고 약자죠. 이걸 저기다 갖다 비유한다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민중이죠. 그래 얘네들이 지배층일 건데
얘도 지배층이고 얘도 지배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좀 더 높은 지배층이고 좀 더 낮은 지배층이겠죠. 결국은 약육강체라는 게 얘는 얘를 갈고 얘는 얘를 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 실제 정조 사후에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가 좀 제일 심할 텐데 외관 매직이 되게 심해져요. 말 그대로 벼슬도 사고 팔고 뭐 상업 들어오면서 돈으로 이제 계급을 사고 파는 거죠. 계급을 산 애들은 당연히 그 돈을 뭐 했어?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원 내려가면 당연히 얘네 쫙겠죠. 그 돈을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벼슬했다는 거는 조정으로 얘네가 일부의 세금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일부 또 받쳐야겠죠. 그리고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을 거둬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에게도 공포를 매기, 세금을 매기거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도 세금 매기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은 뭐 3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낸 세금의 양은 뭐 8명씩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막 속 같은 거 막 끌어오고 그 다음 논방 막 끌어오고 그 다음 실제로는 땅을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소장농에게도 네가 농사를 지고 있는 주체니까 너도 세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세금 엄청 많이 걷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경래난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배웠을 거예요. 모른다면 지금 들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맥락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형사에서는 그냥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어사에서 다루는 거는 그런 난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상황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추이들은. 그러니까 좀 더 뭐냐면 지금의 한국사 문제 자체는 그냥 제도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정치 형태를 갖고 묻는 거라면 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냐를 물어보는 게 국어에서 물어보는 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얘네가 한국사 1등 나온다 해서 국어 1등 나올 수 없어요, 고전에서. 그죠? 다른 방식이니까 두 개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태종, 그 다음 뭐 세조 때, 그 다음에 영조, 정조 때. 이때는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러면 선조 연결되고 광해군 연결되고 그러겠죠. 그 정도까지 해서 어떤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 신하들이 어떤 움직이고 이 정도에 대한 맥락으로 공부하는 게 국어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근데 마지막 미음에 보면 그 A에 보면 이상한 얘기 나오죠. 모처럼 아침 날쌘 나였기의 망정이지 잘못하면 크게 다칠 뻔했구나. 마지막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좀 이상하죠. 이 사람은 다칠 뻔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종자는 하다 자체가 곧 두꺼비 하다가 바뀌어요, 중간에. 특이하게. 그래 왜 마지막에 보면 야 날씨는 나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다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꺼비는 뭘 보이고 있는 거야? 화살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제가 이렇게 본다면 모두 있어. 지배층에 대한 이것도 있겠죠. 허세. 그리고 굳이 한자성을 만든다면 서정성세라고 하죠.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자성어는 2학년 모의고사까지 나오는데 막상 3학년 모의고사에 한자성어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왜냐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거 그냥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걔는 전부 다 지문으로 녹아져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자성어 자체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전소설이나 시에서 지문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뻔한 한자성어들 같은 경우는 밑에 어휘풀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되는, 뭐, 옛날처럼 막 300개, 400개씩 안 쳐도 한 100개 정도는 기억은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속담 문제가 만나고 있는 건 없죠. 자, 근데 오른쪽에는 키워드를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파리를 물고 있던 두꺼비가 백송골이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도망치다가 넘어지고 말아라. 파리가 두꺼비에게 잡히고 두꺼비는 백송골을 두려워하는 동물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것이지 비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풍자라는 것 자체는 뭐 웃음이 있다 이렇게 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풍자 땡땡 비판 또는 조롱 이렇게만 읽어주면 돼요. 거기에는 웃음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죠. 이게 웃겨? 어디가 웃겨? 전혀 웃기지 않잖아. 자, 그런데 문제 1번 보세요 한번. 자, 공통점은 적절한 거래. 1번에 보면 대상의 부재라고 했지만 가만 맞춰봐도 대상의 부재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표출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대상의 부재하는 건 맞겠죠. 왜냐면 지금 뿌리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타까워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자기 신세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절적 배경은 가를 봐도 나오지 않죠. 실제로 둘 다 없어요.
그 다음 자문사원의 빗대에 말하고 다니는 건 드러내고 있다. 의적이라고 나오는 나는 당연히 맞는 얘기일 수밖에 없죠. 빗대는 것 자체가 비유니까요. 그리고 가에서 보면 부평초나 뿔이나 연리나 말은 이거 전부 다 비유적이죠. 조정까지 해서. 그러면 얘가 정답이죠. 그 다음 명령적 어조도 둘 다 없고 맨 마지막에 나에서 나가 나온다고 해도 이거 명령이 아니죠. 명령될 수 없는 게 다칠 뻔했거나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해석이 그래 조금 중요해요. 그 다음 과거와의 대비라고 했는데 과거 얘기는 전혀 한 게 없죠. 둘 다. 정답 3번 이렇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2, 3, 4, 5는 풀어보세요 한번. 인생은 오늘 특강이냐고 왜 잠깐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이번 주까지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갈게요. 한 30분 넘어서 옵니다. 없을 거라고 확인하고 싶어요. 가면은 야 서고까지 언제 보이고 이름을 지로 내게는 새로운 얘는 이제 들어오지.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이런 연애가 이런 음식을 되는데 그런데 그리고 근기를 주는 연예인이야? 와 뭐야? 여자들은 좋지 않지? 다 SM 잘 되시고 맞구나 잘 가야지. 물질로도 맛있게 가야겠는데. 이게 여기 중국들 진짜 지금 나쁘게 마시는 저는 때문에 얘기를 그래서 시계력을 여기서 잘 이상하잖아. 근데 연예인 이거 누구? 할 때도 너무 썼구나. 얘도 나오고 자, 볼게요. 자, 2번 정답 4, 3번 정답 1, 4번 정답 5, 5번 정답 2. 5번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 그냥 눈에 보일 거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니 저 몰랐죠. 뭘 몰라요. 네가 딴테니까 그렇지. 안 했어요. 넌 다음 주 수요일날 나와야 돼. 왜요? 어제 빠졌잖아. 이것대로 이씨. 아 제가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상적으로 원래 잡아놓은 시간에서 거기다 영어로 듣게 와 이씨. 아 쌤이 안 오면 죽인대요. 어? 나도 똑같은 얘기 해줄까? 그래도 안 올 거죠? 다음 주 시험이야. 자, 이번에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움을 준 존재가 될 수가 없죠. 이을은 디귿 자체하고 연결시키면 서로 지금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억압한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5번에 1번. 부평초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정조가 아니라 정조가 뿌리니까. 그 다음 4번에 5번. 두꺼비의 모습 자체를 통해서 보면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권력의 무상함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건 덧없다는 얘기인데 두꺼비는 맨 마지막에 허세 부리고 있잖아. 얘는 무상함 존재한 게 아니죠. 그럼 두꺼비를 통해서 굳이 얘가 자빠짐을 보여주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두꺼비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 여기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 가련주고, 요거죠. 가련주 같은 경우는 기억하세요? 이거는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가 이제 가련주가 되는 거고, 허당성대는 말 그대로 허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52쪽에서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베스트 3만 보세요. 나머지 다 얘기했으니까 베스트 3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적하에 나타난 해악성. 두꺼비가 힘이 없는 백성이 파리에 괴롭히다가 강자 권력자인 백성들 앞에 비굴해진 모습을 익살스럽게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다는 거야? 얘가 허세 부리거나 이런 거 자체가 결국 위한테는 쪼는 모습도 보이니까 그게 이제 웃기다는 얘기예요. 사실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산에 백성골에 놀라 걸음아래 뒹굴어 벌렁 자빠지거나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두꺼비의 비굴한 모습을 제시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비판적이라는 얘기죠. 허세적인 거고 그리고 웃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아니에요. 전혀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작품 넘어가요. 자, 이별의 정안에 연결된 작품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별의 정안들은 기본 라인에 항상 시험에 나올 거고 모의고사에서 일단 이별의 정안이나 자연친화를 빼고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기본 2번에서 3번 정도는 만날 겁니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4번의 모의고사를 다 볼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능까지 10번 정도의 모의고사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수시 준비하는 건 기본 다 똑같아요. 얘네가 예체능이 아닌 이상은 그럼 뭐 예체능은 사실 수시 준비 자체가 좀 애매하니까 얘는 정시까지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들었어요? 얘네한테 내신까지를 적용하면 더 대학 가기 힘듭니다. 사실. 그 정도 시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뭐 화성이나 세마처럼 뭐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이상고 거의 3배 정도 시험 범위 내는 학교가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수시 준비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수시에서 내신 100% 전형이라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갈 수 있는 학교는 인서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그냥 대학만 가면 돼.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면 모를까. 사실 그럴 거면 공부를 적당히 하면 되죠. 한 4, 5등급 나와도 어차피 대학 갈 거니까요. 그러지 않을 거니까 결국은 모의고사 자체를 빠지고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최소한 정말 안 나와도 2개 과목 3, 3 정도는 찍어줘야 인서울의 웬만한 학교 최저 라인 정도는 맞춰줘요. 뭐 한 과목 4, 뭐 이런 식의 전형들은 없어요, 인서울에. 실제로 그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건 전형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죠. 자, 첫 번째는 4번의 사실을 보기는 봐도 뭘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번의 보기를 보면 그냥 배열의도만 얘기했으니까 이건 크게 봐도 보나 안 봐도 그만인데 일단 한번 보세요. 4번 보기를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시에서 작가는 의미상 한 행으로 배열을 해시거나 시구를 의도적으로 앞에 행이나 다음 행에 걸쳐놓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행간걸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은 시적 긴장을 불러일으켜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행간걸침이라는 거는 한 행에서 딱 끝나게 하거나 아니면 말을 그 다음 행까지 연결시킨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철수가 학교에 간다. 이렇기 때문에 행간걸침이 없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철수가 뭐 학교에 그 다음 밑에도 이렇게 써버리면 행간걸침이 있는 거죠. 하나의 서술하는데 끝나는 것 자체가. 행간걸침은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황진이는 어쨌든 흥랑계란과 더불어 이별의 정화는 제일 많이 남아있는 기생작품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황진이 작품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반드시 다 하나씩 틀렸어요. 왜냐면 1학년 때 이별의 정화과 연결시켜서 뭐 가시나 삼인국이나 숙민국이나 진달의 꽃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다 있어요. 모든 교과서에. 그러니까 황진이 작품 자체를 1학년 때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안 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안 본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냥 점핑한 거죠. 그러거나 뭐 이거 한 번도 안 풀어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는 뭐 없을 수 있죠.
자, 가를 보세요. 전기상의 송인도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예요. 송인, 말 그대로 인, 사람이죠. 보낼 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낸다. 정확하게 제목 자체가 이별이죠. 자, 비각인 강둑에 불빛은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를 보내니 나는 슬픈 노래를 울리는구나. 그럼 남포 자체는 나에게 어떤 공간이야? 이 남포는 딱 봐도 이별의 공간이죠. 인정하세요. 그래, 이별의 공간이죠. 됐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느끼는 게 있는 게 강둑엔 풀빛이 짙었대. 그러면 자연은 되게 좋은 거다.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안 좋잖아 지금. 그러니까 1행과 2행을 통해 본다면 둘은 정확하게 대조가 되죠. 자연은 좋은데 내 마음은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의도적이에요. 일부러 자연을 막 좋게 한 게 내 마음과 다르게 자연은 되게 좋구나. 말 그대로 나는 오늘 이별에 슬픈데 나는 너무 맑구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또 내가 이별했다고 갑자기 뭐 비가 오거나 슬픈 음악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드라마는 그러겠죠, 영화나. 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는 거를 사실은 시들이나 옛날에 고전을 보면 먼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써먹고 있는 것들이죠. 심파적이지만 사랑 이별에 가는 거는 영원히 써먹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인간은 매번 그거 하는 거예요. 비혼주의자라 그래도 결혼 안 하겠다는 거지 남자 여자를 안 사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 60대까지 난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나만 돕고 다니려. 인간관계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건. 왜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60살까지 나 모태솔로야. 이건 좀 그럴 수 있죠. 모태솔로 무시해요? 본인이 모태솔로니까 저는 그런 거죠. 맞아요, 저 모태솔로예요? 저도 모태솔로예요.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고민스럽네. 얘기하자. 친구 만나러 간다 해요. 예? 뭐가 문제예요? 얘기하면 안 돼요. 조용히 갔다 오세요. 원래 그래? 근데 얘기해야 돼요. 어차피 외박하고 가야 돼서. 외박을 한다고요? 네. 가서 올 수가 없어요. 일산이라서. 가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너무 많이 그 걸려갖고. 친구 보고 오라 해요. 그럼 친구가 저희 집에 자야 되는데 와이프가 걔네 싫어하겠죠. 친구 데려가서 잔다고. 안 돼! 바로 하겠죠. 그래서 둘이 그냥 학원에서 한번 있을까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학원에서 자요 그냥. 여기 책상 이렇게 딱 모아놔서 침대 만들어. 딱딱해서 아플 것 같은데요? 아니 바닥에서 이제 돗자리 펴고? 여기 이불집 있을 텐데. 괜찮다. 이불이야 뭐 차에 있어요. 한번 담요 하나씩은 있어요. 어차피 술 마시러 오는 거라서 걔네 집이 비어서 아니 40 넘었는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마치 우리 수학생. 제가 볼 때 아마 영원히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가까이 되신 분들 저한테 한참 형이에요. 네. 결혼하는 건 제가 힘들지 않을까. 저야 뭐. 형 맞아요? 동갑 아니고? 아니 형이에요. 당연하죠. 저도 한 10살 형이에요. 동갑이네. 처음에 친구라 했잖아요. 자, 그다음 마음은 친구인데 실제는 형이라고 불러야죠, 제가. 자, 두 번째 실 보세요. 세 번째 형 보세요. 대동강 푸른 물은 언제나 닿을 것인가. 그럼 맨 마지막 뭐가 있어? 소리가 있죠. 근데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해마다 이별에 푸른 눈물이 더하거니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 대동강물이라는 게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에 따라서 이게 마르고 안 마르고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 인간이 눈물을 갈지 얼마나 흘릴 건데. 그럼 3, 4에서 볼 수 있는 표현법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일단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소리가 먼저 나와주죠. 그 다음 내 눈물이 더하기 때문에 이 물이 마르지 않을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살짝. 과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문장을 보면 해마다 이별에 푸른 눈물 물결에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니까 주어부 서술어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모두 뭐예요? 도치도 보이죠? 펜버 3개 나온 거예요. 얘는 사실 펜버가 되게 많이 나오죠. 4줄밖에 안 되는데도 펜버 4개 정도 튀어나오잖아요. 의도적인 게 되게 많아요.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이별의 정안의 작품이에요. 얘는. 그래요? 예. 네. 자, 그 왼쪽에 오른쪽에 키워드만 나오죠.
화단 남부에서 님과 이별하고 슬픔에 젖어 있어. 대동강물이 이별의 눈물을 생각하는 것에서 화단의 심정을 해버릴 수 있어. 결국은 대동강 자체는 자기한테 이별의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준현의 시. 자, 이화에 얼백하고 은하니 상경이다. 화가 나온다면 어쨌든 무조건 봄이에요. 꽃이니까. 밤이죠, 시간은. 월백이니까 달이 펴 있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 은하니, 은하수가 상경이다. 상경 자체가 한 11시 정도의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른다고 쳐도 월백이 있으니까 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일제춘심. 여기서 알 수 있는 한자 성어는 춘심 정도는 아니죠. 봄의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의 나의 마음을 소쩍새여 네가 알겠느냐만 이라고 나오는데, 소쩍새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그 적동새나 주변새하고 똑같은 애예요. 그러면 마음에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고 해서 한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일단 뭔가 지금 한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시들은 왜 한이 있는지가 설명이 나왔는데 이 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봄에 한을 느끼는데 이유가 없죠. 그 다음 정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니 잠 못 들겠노라. 그럼 내가 지금 실제로 한이 있는데 한이 있는 이유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그런 느낌상 뭐냐면 이 나의 시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봄에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정 자체가 많다고 하는데 이 정이 무엇 때문에 웃는 정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별의 정하는 건지 아니면 뭐 슬픔에 관한 건지, 즉 누군가 뭐 사별에 관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한 게 좌절돼서 그런 건지 이런 게 몰라요. 그런 느낌상 나는 뭐냐면 그냥 봄을 타고 있는 거죠. 계절 타는 거예요. 이건 이별의 슬픔과 연결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에도 나오죠. 흰 백고 뒤에서 하얀 달빛이 부서져 내리고 하늘에 은하수가 내리는 봄밤에 하단은 슬픔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중요한 건 왜 슬픔에 젖어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별 사이에 껴있다고 해서 이거 다 이별이 아니에요. 이건 전체 주제를 그렇게 가는 것 뿐이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들을 실제로 연타적으로 3개씩 배치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조가 쭉 5개 정도, 6개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도 고3 문제에서도 시조만 6개 쭉 깔아서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 주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시. 아, 내일이야. 그래야 할 줄 모르겠는가? 그래야 할 줄 모르겠는가? 그려간다는 얘기죠, 누군가를. 자,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느냐만 내가 굳이 님을 보내고 그려하는 점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 시에서 님을 보낸 거는 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가 님을 직접 보내고 그려하는 거니까 보낸 건 내 잘못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일단 먼저 키워드를 보세요. 자, 자존심 때문에 옆에 있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임을 떠나보내놓고 임을 그려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 근데 분명히 다에서는 아까 뭐 했어요? 행간걸침 자체가 있다라고 보기에서 봤죠? 그럼 여기서 이제 행간걸침을 찾아야죠. 자, 이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행간걸침으로 봐도 되고, 즉 중장과 중장 자체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미리 보면 여기서 행간걸침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도치가 이뤄진 거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 실 한번 보긴 했어요, 사실. 두 번째 줄 다시 보면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느냐만, 그 다음 이렇게 해석하면 제 구태여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보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굳이 보내고, 여기서 이건 생략되는 거죠. 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뭐가 돼요? 행방고침이 되죠. 정확하게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행방고침 안 하기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다시 보면 님이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느냐만 제가 구태여, 즉 중장을 이렇게 해석하면 행방고침 자체가 안 돼요. 있으라고 했으면 가겠느냐만
자기가 굳이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지금 한 줄에 그냥 길어지니까 쓴 건데 이렇게 하면 이 쟤를 임으로 본 거죠. 이렇게 하면 얘를 뭐로 본 거고 화자로 본 거고 이렇게 하면 흥한거춤 자체가 없어지죠. 이렇게 하는 거는 도치가 되죠. 있으라고 했으면 자기가 굳이 가겠느냐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쟤를 말 그대로 화자로 보느냐 아니면 쟤를 님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해석이. 이건 내신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모의고사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려면 아까처럼 보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못 나오죠. 물론 홍진이가 실제로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해석할 때 보니까 이런 정도가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보는 게 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실제는 어쨌든 이별의 정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을 보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가에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푸르다, 그 다음 풀빛이 짙다라는 그 첫 번째 줄을 봐도 시각적인 거 보이죠. 그 다음 계절감은 이화에서 이미 보이죠. 이화를 만약에 놓친다고 쳐도 일지춘심에서 춘 너무 대놓고 봄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에 대한 가정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겠죠. 가정은 없어요.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 다는 화자의 행위와 심리를 대비하고 있다. 행위는 뭐 했어? 님을 보낸 거죠. 근데 심리는 뭐야? 그리운 거죠. 원래 자기가 직접 보냈으면 그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근데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거 상반되는 얘기거든. 꺼져! 가! 라고 해놓고 보고 싶어. 둘은 상반되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대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영탄과 서리를 활용하고 있다. 다에서 영탄은 맨 마지막에 있죠. 정은 나도 모르겠노라. 여기 있는 거죠. 서리는 첫 번째 줄에 모르겠는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표현법은 사실은 해석이 안 돼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1번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표현법만 다 깔지 않죠. 왜 그래? 아니에요. 1번에 4번의 선지를 보면 이건 표현법에 관한 게 아니죠. 표현법 자체를 단독으로 까는 문제가 요새 모의고사에 안 나와요. 네. 그렇게 나오면 시해석이 안 돼도 그냥 이거 다 건져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 말 그대로 얘가 서리법 알고 대조가 뭔지 알고 영탄이 뭔지 알고 역설이 뭔지 알고 반어 뭔지 알고 은이 뭔지 알면 당연히 문제 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하나씩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정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불가능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어차피 다른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자, 2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결국은 맨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구에 기승전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번째 줄까지 딱 있으니까. 그럼 기구의 풀빛과 시각적으로 어울린다? 왜? 푸른색 나오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장된 표현으로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다할 것인가의 의미가 호응한다. 연결된다. 다할 것인가? 아니 내 눈물이 더하기 때문에 다하지 않아.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동과 물이 닿을 일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호응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별의 정환이 깊은 강물의 흐름과 어우러진다. 결국은 이별하고 강물도 흐르고 님도 없고 물도 없고 연결되죠. 근데 무상감은 아니죠. 무상감은 덧없으니까 슬픔과 무상감은 다른 단어죠. 단어 뜻 자체가. 이건 정답 5번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무상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앞에서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 인간 자체가 유한한 존재거나 나라가 멸망했거나 이럴 때 보이는 게 무상감들이죠. 보통 무상감을 느끼는 거는 우리가 거의 죽을 때쯤에 느낄 겁니다. 그때 이제 아쉽겠죠. 아 그때 좀 더 이럴 걸. 이런 마음 들면 무상감 있는 거고 그런 마음 없으면 무상감이 없는 거겠죠. 근데 뭐 아직 그런 나이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 애가 돼도 사실 자기가 죽을 걸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문득 니네도 경험할지도 모르고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만약에 생을 마감하면 솔직히 눈치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는구나 상황상 보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병실에서 단독실로 잠깐 옮겨줘요. 왜냐면 가족들 마지막 인사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병실에서 이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죽은 걸 보고 있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따로 이제
뭐 가족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따로 안내해요. 조금. 보통 그럴 때 보면 괜히 이제 아들이나 딸이 이제 아유 열심히 할 거 죄송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나온 거 풍수지탄 이런 거 나온 거잖아요. 부모님 살릴 때 섬기게 다녀라 뭐 이런 얘기죠. 사실 저도 맨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맨날 저희 엄마 전화하고 술 먹고 사고 치지 마라 일찍 다녀라 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자, 그 다음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이월백 은함이 딱 봐도 백색이죠. 전부 다 백꽃, 월백, 은하수 다 백색이죠. 그 다음 밝은 달빛 아래 이화에서 홍기된 화재 정서가 자결증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소뜻을 한이라고 의도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견이라는 시간 자체의 기운은 상경은 화자 자체가 대선과 이별하는 이미 틀렸죠. 이 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별이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그냥 봄을 타고 있는 거지 한이 왜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온 거죠. 뭔가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 가하고 다는 정확하게 이별하는 게 눈에 보이지만 안 보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다정도 병이야. 다정, 정이 많은 거라는 거니까 내면이 나오죠. 나 정 많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잠 못 들고 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밤에 잠 못 들고 뒤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4번에 보기의 설명과 관계 깊은 거 여기밖에 없죠. 아까 이거 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석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 정확하게 5번 보이죠. 얘는. 자, 그럼 다음 쪽에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 예를 보세요. 얘를 그래서 보게 되면 처음에 가에서 배치를 보세요. 발상과 실험 전개에 나오죠. 이작품 자연과 인간산 대비해서 이별의 슬픔을 심화하고 있으며 이별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정안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짙은 풀빛과 슬픈 노래는 대조가 된다. 왜 자연은 좋은데 내 마음은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 이별의 눈물 자체가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여전히 흘러갈 것이다. 여기에 과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없는 동안은 계속 이별의 슬픔을 드러낼 것이고 눈물이 계속 흘릴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한 얘기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다 거기에 베트 2의 시어의 중립성을 보세요. 자, 이 작품의 중장의 제부태어를 어떻게 붙여서 읽느냐에 따라 시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제부태어 가겠느냐마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이물 주어로 임행이라 강조하는 조치를 볼 수 있다. 근데 가겠느냐만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본다면 하단의 나누 주어로 해서 행강관치는 줄 수 있다. 결국은 주어가 임이냐 아니면 주어가 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던 저러던 어쨌든 뭐 한다는 거야?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표현법을 보기 위한 것만 나온 거죠. 사실은 행원거침을 하는 거는 김소월 시에서 몇 개 나오는데 현대 시에서 볼 때도 다 이유가 하나예요. 더 일부러 늘어뜨리는 거죠. 그만큼 내 마음이 쭉쭉쭉쭉 밑으로 더 길게 느껴진다고 이별의 슬픔 이런 것들을 보여줄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별의 슬픔 2로 넘어가요. 자, 이거는 보기 3번을 보면 사실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보기들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중심 소재인 좋은 감의 기능은 그 다음 유자 관련 고사를 인용한 효과는 유자 관련 고사가 뭔지 알 수가 없네.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은 그 다음 주제와 연결된 한자성어가 있을까? 풍소지탄 독자에게 어떤 조언을 주게 될까?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잘한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풍수이탄 정도 단어 해석도 안 해줘요. 풍수이탄 자체가 뭔데?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탄식한다. 그러면 딱 4번, 5번은 같은 얘기죠. 왜냐면 5번에 부모 생전에 효도를 다하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이게 풍수이탄과 연결된 얘기니까요.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 탄식하면 뭐합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잘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효도 별거 있나요? 하셨어요? 사고만 안 치면 효도하는 거죠. 저는 효도를 못했어요. 이미 사고 몇 번 쳤기 때문에. 이제 사고 이제 그만 치려고. 어머니가 몇 번 경기 일으켜서
그만하겠다.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회사에서 회식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못 가고 그냥 회사 들어와서 잠깐 엎드려 자고 있는데 보니까 집에서 전화 20통화 있더라고요.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힘들면 저는 그냥 술 먹고 기절하거든요. 길거리 막 쓰러질 거니까 몇 번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그냥 그래서 이제 밖에서 안 먹어요. 술은 다 그냥 집에서 먹고 있다가 집에 소파에서 기절하는 거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밖에서 술 못 먹겠는데 나이가 들었는지 술 먹다 보면 기절해갖고 뭐 엘리베이터에 있거나 뭐 건물 앞에 혼자 앉아있거나 이래갖고 무서워 이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나는 뭔가 효도에 관한 얘기인데 그 유자고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60쪽을 먼저 보세요. 60쪽에 그 나를 한번 보세요. 나에 보면 그 벨트 1 한번 먼저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고사 내용의 인용 의도. 이 작품의 준장은 해귤고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사를 인용하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고 있다. 해귤고사는 항모적으로 이 시가 시험에 나온다고 쳐도 2학년 모의고사부터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를 몰라도 크게 시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은 3학년 때는 더 못 나오는 게 이 정도 내용은 얘네가 모의고사 정도로 보거나 내신에서 이미 공부를 했겠지 교과서에서 이렇게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과서는 미리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서. 자, 그 해결과서 내용 나오죠. 중국의 육적이라는 사람이 원술에게 대접받은 유자 3개를 몰래 품속에 넣고 나오려다가 타직 인사를 할 때 떨어져 그만 발각되고 말았다. 이상하죠? 보통은 대접받았으면 거기서 먹는 게 정상인데 그걸 품 안에 품고 가려고 한 게 좀 이상하잖아. 평상시에 뭐지 이거? 그래서 육적은 유자를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드리기 위해 품속에 유자를 넣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했겠죠. 왜 가져가려고 그래?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저 어머니가 유자 좋아하시거든요. 이건 거 아니야. 이래들은 모든 이들은 육적의 효심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진짜 착한 애죠.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 갖다 먹고 엄마 뭐 어쩌라고 이럴 텐데. 그죠? 이게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불편해요. 표정이 안 좋아서. 자, 그럼 이제 가를 한번 보세요. 이별의 슬픔 안에는 반드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별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죠. 첫 번째 시가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에 특강이 끝나는 게 많지만 윤세영 씨하고 한지영 씨하고 전진현 씨는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됩니다. 저요? 각자 결석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아, 이세영 씨요. 네. 아, 윤세영 씨 말고 네, 이세영 씨요. 각자 결석들이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채영이하고 준호언니는 앞에서 한 줄 거 보충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일요일 정도 와서 화목 중에 언제 올지 정하면 되고요. 그런 걸 한번 하면 됩니다. 그냥 이번 주 수요일 나갔어요. 어제 안 했어. 일단 빠지지 마세요. 저도 이제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나오는 게 점점 체력적으로 제가 맛이 가고 있어요. 네, 일요일 날도 거의 풀타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창의고 2학년도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와야 되는데 그냥 딴 시간으로 그랬어요. 그냥 이상고 시간에 와. 시험 때만 글로 가. 제가 12시간씩 이틀 떠드는 게 요새 너무 힘들어요. 먹어요. 자,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가려보세요. 네. 자, 어찌하면 저승이가 원한우인께 하소연하여 원한우에 나오죠.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해준다는 전선상 인문이라고. 자, 원한우인께 하소연해서 내세에는 부부의 처지 바꿔달라고 할까? 이 얘기는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저승에 가서 원한우인께 이런 얘기 한다는 건 이미 누군가 한 명 죽은 거죠. 부부 중에 한 명이. 그죠? 남아있는 한 명이 실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지를 바꿔주는 게 낫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 줄. 천리먼 타지에서 내가 죽고 그대가 살아있다면 가정이지. 근데 실제로는 내가 살아있고 그대가 죽은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 마음 이 슬픔은 그대가 알 텐데 결국 뭐야? 내가 당신이 죽은 다음에 굉장히 슬퍼. 이거를 당신에게 한번 알려주고 싶어. 그 얘기는 뭐야? 부부애가 되게 좋은 거죠.
부부가 안 좋으면 그냥 죽었으면 이런 거를 쓰지 않았겠죠, 딱히. 근데 부부의 자체가 좋으니까 우리의 실제 처지를 한번 바꿔서 내가 가진 슬픔을 당신에게 알릴 정도로 나 지금 되게 슬퍼.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는 사별의 슬픔이죠. 이건 내용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 오른쪽에 키워드를 보세요. 유배지에서 아내가 떠났다는 소식을 접한 화자네. 근데 사실 진짜로면 굉장히 슬프겠죠. 왜냐면 유배지에서 아내가 죽었어도 다시 뭐 할 수 없으니까. 아내를 보러 올 수가 없어요. 유배지에 있는 상태라서. 자,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원어웨이에게 다음 생에는 부부의 처지를 바꾸어 태어나게 해달라고 18만큼 슬퍼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부인하고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이별 상태에서 내실 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왜 저래 오늘? 이상해. 아니 제가 있어요 슬픔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 백만년 홍치감이 고와 보이는구나. 그러면 이 시에서는 유자가 아니라 홍치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근데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감직도 하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유자를 되게 평상시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유자가 열매가 아니더라도 오늘 홍시감이 품어감 정도로 좋다. 이렇게만 본다면 유자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육적 고사, 즉 유자와 연결되는 그 고사를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 고사 내용이. 근데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더럽다. 그럼 여기서 반길이는 곧 누구겠어? 아까 고사 내용대로 본다면 반길이는 부모겠죠. 부모가 없으니 그게 슬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 고사를 안 봤으면 반길이가 부모라는 것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냥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살아가니까 그게 서럽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족 중에 한 명인 건 알겠는데 부모라고 딱 지칭하는 거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미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는 기본 염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나오는 키워드에 보면 하자는 좋은 감을 보고 유자와 관련된 고사를 생각하여 부모님을 떠올리고 있어. 홍시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니 부모님이 생각난 것이지? 그런가? 윤혜영 씨 혹시 홍시 좋아하시나요? 노인이 아니군요. 자, 그 다음 저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를 가져가도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슬퍼하고 있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근데 이거는 시험에서 효도 얘기 나오거나 유교 얘기 나올 때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것 중 하나예요. 효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야 문제 있어. 이거예요, 결국은. 어차피 이 세 개는 무조건 유교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나 같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를 보세요. 세 번째 시는 사사시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까지가 중장이에요. 중장이 상당히 길죠. 이 시는. 자,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고 있는 가투리의 마음. 그럼 딱 봐도 가투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매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겠죠. 이러네. 근데 두 번째, 대천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시른 배에 놋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노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치고 키도 빠지고 뭐야? 바다에 누군가 있는데 다 배가 뭐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바람물에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많은 날에 갈 길은 그렇게 천리말리 나왔는데 사면이 검어득 천지정막 같이 노을 떴는데 거기서 해적을 만나 도사공의 마음인가? 그럼 도사공 자체도 마음이 뭐야? 똑같이 불안하죠. 다 막 배도 난파되고 있는데 거기다 해적까지 만났으니 모든 걸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엊그제 님을 잃어버린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하겠는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보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슬픔이나 또는 불안이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로 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본 거겠지. 너 헤어져서 얼마나 슬퍼? 많이 슬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얘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내가 더 슬퍼. 그러면 자기의 슬픔을 더 크게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다 뭐 하는 거야? 다
가정한 거죠. 이런 불안 상태에 있다는 애들을 그냥 가정에서 보여준 것 뿐이죠. 특히 중장에서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실은 중장을 보면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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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는 쭉 여러 거 하죠. 그리고 의미가 뭐예요? 점점 계속 부서지잖아요. 점점 강조되죠. 점층격이에요. 점층이 이런 데 써먹는 거죠. 그 다음 실제로 이렇게 계속 부서진 상태에서 해석을 만나는 건 좀 힘들죠. 어떻게 보면 과장에 상황 좀 보기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잘 보이게 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키워드본 나오죠. 각풀이는 내에게 쫓기고 사고만 폭풍우 속에서 해적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런데 화자는 사랑한 님과 이별한 자신의 심정이 그보다 더 절박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만큼 화자의 상황이 슬프고 정말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이별이라는 게 꼭 부모, 그러니까 그 이별 자체가 이미 아니라 다른 세상일 수도 있다는 거지.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연인이 아니라 그냥 부부일 수도 있고 또 이별을 크게 확대하면 사별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거네요. 자, 그럼 문제 1번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가에서 비현실적 발상 자체는 두 번째 줄 나오죠. 부부의 처지 바꿔달라고 할까? 죽는 사람 바꿔달라고 할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 가에서는 세면 주변의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홍시, 유자 뭐 이런 거 다 그냥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과외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가나에는 화자 정서가 직접적이다. 그래서 가에서 네 번째 줄에 슬픔, 그 다음 나에서는 세 번째 줄에 사월워 이렇게 나오죠. 직접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나다 두 개에다 회상은 없죠. 과거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답 4번. 그 다음 마지막 대상의 부제는 각자 있죠. 각자 보면 부부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2번, 3번, 4번의 세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번에 시간을 갖게요.
볼게요. 자, 2번 정답 4번. 3번 정답 3번. 4번 정답 4번. 이렇게 돼요. 사실 3번 문제를 먼저 보면 이거는 4, 5번 절대 정답이 아니다. 아까 이 두 개는 매칭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풍수이탄이 아니라면 5번이 정답이겠지만 풍수이탄 자체 뜻이 나오면 5번이 정답일 수가 없어요. 연결되기 때문에. 단어는 얘기 안 했죠. 전화상은 나올 거고 이번에 4번에 보면 아내를 원망을 왜 합니까? 아내 자체한테 내 슬픔을 알리고 싶어 이런 거니까 아내는 나에게 그리운 존재거나 슬픈 존재겠죠.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게 가토리하고 도사원과 저게 비교했죠. 설립번 맨 마지막 비교하겠는가? 이렇게 되면 설립번 나오죠. 비교할 데 없다는 얘기죠. 내가 제일 슬픈 거고 엄청 얘기했고 그 다음 과장은 맞지만 가토리하고 도사공은 비판할 게 없죠. 얘네들은 그냥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애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니까요. 얘네들은 비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 4번 나오고 마지막 장학의 열거에서 화자 느끼는 절박함을 나타내자. 그만큼 내가 뭐한다? 얘만큼 위기가 있고 절박하다 마음은 이런 얘기잖아. 그래? 자, 그래서 시험에 다 나온 출제 포인트에서 이건 맨 마지막 4만 보세요. 4에서 배치를 보면 나오죠. 표현상의 특징, 비교. 인신처가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고 있는 까투리의 절박한 마음과 까투리, 안검을 얘기한 거잖아 여기서. 그 다음 파산 직전에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절박한 마음과 화자의 마음을 비교해서 임을 잃어버린 화자의 절망적이고도 참담한 심정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어. 그래서 매에게 쫓기고 있는 애나 그 다음 파산한테 해적을 만나가 내 인과 이별하거나 내 마음이 지금 보면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점점 절박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점층과정 열거. 중장에서 설상가상식으로 이어지는 설상가상. 안 좋은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는 걸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설상가상 나오면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이어지는 극한의 상황을 과장과 열거에 의해서 나열하면서 내용면으로는 점층적 고성과 절박감을 더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그리움과 슬픔을 잘 드러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거는 한 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도 과거에 보면 한 시 같은 경우에 유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시 못 써요. 뭐 대학 정도까지 끝내고 사사상경 다 이미 달고다닐 정도 끝나 주례대례 정도 끝난 애들이나 시 쓰는 거지 그냥 천자문 정도 된 애들은 시 쓰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갖고. 그러니까 양반되는 게 안 쉬워요 생각보다. 그 양반 자체 그 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잘 보이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자선어보예요. 작년에가 아마 개봉했을 겁니다. 그 정약전 이야기인데 정약님이 이게 잠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 양반들이 정말 저런 삶을 살았나? 그 당시에? 그 다음 조선 후기에 정조 승하위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런 거를 물론 피션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직접적으로 잘 얘기해요. 좋은 영화였죠. 그죠? 형사 공부할 때 좀 필요한 영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사랑과 그림. 이것도 결국 이별 얘기죠. 똑같이. 항진이의 첫 번째 시는 거의 봤을 겁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특히 1학년 때 바시리하고 연결시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봤을 확률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안 봤을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뒤에 있는 보기를 봐도 사실 불편해요. 근데 이번에 보기에 보면 3번과 보기에 보면 시가 하나씩 더 나오니까 이건 미리 볼 게 아니죠. 좀 그런 거고. 자, 이거는 그 시를 먼저 본 다음에 좀 필요한 걸 다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시. 둥지 땅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요. 봄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어놨다가 어른일 오신 날 밤이면 어른 밑에 있죠. 정든님 오신 날 밤이면 구비구비 펴놔야지. 그럼 나는 뭐 한다는 거야? 딱 봐도 내용에서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이렇게 나왔으니까 님하고 나는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님이 없는 밤은 짧게 하고 님이 있는 밤은 길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님이 없는 밤을 내가 혼자 지내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이런 시간을 짧게 하고 싶어. 이런 거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특징은 일단 뭐가 보여? 이런 거 보이죠? 서리서리
또는 뭐 구비구비 이런 걸 통해 보면 이런 음성상징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이게 보여요. 이런 거 지금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고 사실 이런 거 집어넣으면 뭐가 보여요? 당연히 운율이 보이죠. 또는 뭐 생동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의상어나 의태어는 시에서 없어도 돼요. 대신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제로 이 시에서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에서 이 초장이죠. 초장을 보면 분기딸 기나긴 말 환원이 베어낸다라고 하는데 밤이 실제로 소리가 어딨어? 소리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초장의 가장 특징은 이런 추상적인 밤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 이거는 내신 같은 거 나올 때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호진이 씨가 내신 나오면 이거 반드시 나와요. 이게 이렇다라고 선지에 당연히 안 나오죠. 그건 문제 너무 까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는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또 다른 시에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 써보는 거죠, 보통은. 자, 그리고 오른쪽에 키워드를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한 여인이 외롭고 긴 밤을 잘라내서 넣어두었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 꺼내두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외로운 시간을 잘라두었다가 인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시. 내가 언제 무신하여 신의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님을 속였는데 월침 성경에 달마저 서쪽으로 기울어진 한밤중에 라고 나오죠. 님이 오는 뜻이 전혀 없네. 님이 오는 기척이 보이지 않네요. 들리지도 않고 이런 얘기죠. 근데 추풍에 지는 소리야. 낸데 어찌하겠는가. 결국은 추풍에 지는 소리가 입 하나하나 내려가서 뭔가 들리는 소리가 다 님이 오는 소리 같은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만큼 님이 그립다는 얘기지. 낙엽 소리 하나하나는 당신 소리로 착각할 정도로 당신이 오는 것 같은 착각에 계속 휩싸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오른쪽에 키워드에 나오죠. 사랑은 님이 오지 않아서 멍만 섞인 투쟁문하는 여인이 밤늦도록 그리움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가을바람에 낙엽 소리를 님이 오는 발자소리를 착각할 만큼 님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박자미상시는 처음에 한 줄은 딱 보이는 게 있죠. 귀뚜라미 귀뚜라미 어여쁘다 귀뚜라미. 근데 이거 예쁘다가 아니죠. 고단식이니까 밑에 나온 것처럼 불쌍한 가였다 이렇게 니까 의미 이동된 글자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보여? 발초장은 의도적으로 이거 맞춰준 거죠. 이거 딱 봐도 맞춰준 거잖아요. 가시리 버리고 가시리니까 그대로 맞춰준 거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귀뚜라미가 왜 불쌍한지는 알 수가 없네. 다음에 이게 나오겠죠. 어인깃들이 지는 달 새는 밤 긴 소리 짧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혼자 우려내요. 창의 여인장을 네가 알뜰하게 깨우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네가 잘 깨워줬네. 근데 사실 잠든 걸 깨워준 거는 밤에 보면 짜증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장에는 뭐가 있는 거야? 진짜 잘 깨워준 게 아닌 거잖아. 단어적인 거죠. 쉽게 가면 여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귀뚜라미가 자꾸 자는데 나 깨우네? 이런 거니까 귀뚜라미는 나에게 뭐예요? 원망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불쌍하다가 좀 이상해요. 얘하고 내용이 안 맞아 떨어져요. 불쌍하면 실제로 원망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두어라, 제가 빈 미문이지만 그냥 작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만 무인동 나오듯 님이 없는 여인의 외로운 밤. 대놓고 나오네 주제는. 이게 주제잖아 결국은. 나 외롭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에 내가 있는데 나의 뜻을 알아줄 사람은 저희다. 맨 마지막에 나오죠. 나의 뜻을 알아줄 이는 저희다. 그거 누구예요? 이거 귀뚜라미잖아요 결국은. 그럼 실제로 귀뚜라미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한 거네 사실은. 근데
내가 불쌍한데 실제로 뭐 하고 있어? 얘가 나를 뜻을 알아줄 정도 존재야. 그럼 둘 다 그렇게 외롭게 있는 거고 네가 내 외로움을 알아서 저렇게 울어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귀뚜라미는 나에게 두 가지 존재하는 거야. 나와 감정 자체가 일치하죠. 감정이입이에요 일단. 이게 보일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보여요? 둘의 감정 자체가 동일하게 된 상태에서 얘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 거니까 공병상련의 대상이라고 해도 되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뚜라미가 딱 울어서 깼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래 네가 혹시 뭐 내 뜻을 알아서 이렇게 울어주는 거 아닐까? 그냥 그런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키워드에 나오죠. 그 헤어진 님을 그리워하던 여인이 살짝 잠들었는데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어. 귀뚜라미도 님을 잃고 밤새 우는 걸 생각한 여인의 마음에 슬픔이 느껴지잖아. 실제로 귀뚜라미가 님을 여의고 우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여자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 그렇게 혼자 느끼는 것뿐이죠. 자, 1번 문제만 같이 볼게요. 그럼 공통점.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내고 있다. 가나다에서 자연물 다 나오죠. 그리고 다 그리움의 정서 들어가죠. 정답 1번 바로 나오네. 자, 이번에 유사한 어글은 다에 나오죠. 귀뚜리 여기 나오죠. 그 다음 음성상기관은 가에만 나오죠. 작업안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립되는 것도 딱히 없고 비유도 딱히 없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제가 시를 따로 해석할게요. 한민국은 배문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가사 내용도 해석을 할게요.
보겠습니다. 자, 2번 정답 2번, 3번 정답 3번, 4번 정답 4번. 이렇게 되죠. 2번은 시가 솔직히 해석이 안 돼도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시와 앞에 있는 시의 어떤 심정이나 상황을 묻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관적 변형이라는 게 대상 자체를 구체적으로, 즉 구체적이지 않은 거를 구체적으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용어로 하면 주관적 변형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만 찾는 거니까 시 전체 해석이 안 돼도 돼요. 이게 답이 2번인 게 양춘 뒤에 뭐가 나와? 양춘이라는 게 딱 봐도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죠. 봄의 기운이라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봄의 빛을 부처내어 님에게 쏜다. 근데 봄에 실제로 빛을 어떻게 님에게 쏠 수 있어? 불가능하죠, 이건. 그러니까 빛을 쏜다면 뭔가 시각적으로 보이게 한 거죠. 그럼 봄 기운을. 그래서 얘가 정답이 2번 나온 거예요. 자, 319번 좀 해석을 해볼게요. 간단하게만. 세상에 얼어붙어 백설이 많이 있는데 산은 물론이거니와 나는 새도 그쳐있다. 그 정도로 차갑다는 얘기죠. 날이 춥고. 소상남반의 추위가 이렇거든. 즉 남쪽에 내가 있는데 거기에 추위가 이렇거든. 옥루야. 옥황성제가 있는 곳이야. 더욱 일러 무엇 하겠는가. 즉 이미 있는 곳은 더 춥다는 거죠. 이미 있는 곳은 내가 남쪽이니까 위쪽에 그거니까 북쪽이 원래 더 춥잖아요. 그 다음 이런 봄기운을 부처내어 님에게 보내고 싶구나. 추가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구나. 홍상은 붉은 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쳐도 뒤에 염여있고라고 생각 딱 봐도 옷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부터 구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옥루란 것도 기본적으로 옥황산에 있는 공간이니까 눈에 보이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죠. 푸른 소매를 밤만 걷어 해가 저문 대나무에 생각이 많구나. 뭐 님에 대한 생각이겠죠. 짧은 해가 쉽게 지고 긴 밤을 꼿꼿이 앉아 청등 걸어둔 곁에 공허한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텀을 바치고 기대에 있으니 원한금 차구나. 이불도 차구나. 그 이불 자체니까 이것도 추상적인 게 될 수가 없죠. 처음부터. 이 밤은 언제 살 수 있는가. 자, 하루도 열풀 때 한다도 서른 날 잠깐 동안 생각마라 이 시름을 잊고자 해도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님에 대한 그림이 사무쳐 있으니. 그럼 이것도 구체적인 대상이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5개 중에 처음부터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게 2번일 뿐이에요. 사실 그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죠. 그 다음 유명한 의사가 온다 한들 이 병은 어찌 하겠는가. 이 병은 마음의 병이죠. 님을 보지 못하는 그림의 병이고 상사병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약을 못 고치죠. 이런 거 약으로 고칠 수 있으면 입원한 다음에 그냥 슬픔이 있는 약 하나 딱 먹으면 니네 대해서 바로 포맷돼서 잊어버린다는 뜻인데, 저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럴 수 있지 못하니까 이제 약으로 치료가 안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이 어리누니, 어리석은이라는 얘기죠. 고전에서 보면 의미 이동된 거니까. 하늘마다 내가 다 어리석구나. 만중은 산에, 깊은 산에 어느 님이 나에게 오겠느냐만, 즉 자기도 알고 있는 거야. 깊은 산골에 아는 사람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근데 지는님 부른 바람에 왠지 그인 것 같다. 아무도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왠지 그라고 생각한 내가 정말로 어리석구나. 어리석다라고 해석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죠. 그런 마음이 참 내가 어리다.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해석이.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정한 얘기인데, 적절하지 않은 건 둘 다 북백이죠. 혼자 나와서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계절철폐가 나에서 보면 추풍, 가을 보이죠. 그 다음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여기에 나와요. 지는 잎 낙엽이잖아요. 가을이에요. 그 다음 과장은 안 나오죠. 딱히 나에 보면. 정답 3번 착각 유발한 소재는 지는 잎 소리 이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둘 다 그리운 거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4번에 보면 무슨 잘못은 뉘우쳐 도어라. 그냥 제게 내비 두라는 얘기잖아. 오로로. 그러니까 이거는 화자의 잘못이라는 건 이상하죠.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기 때문에 뉘우칠 것도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 나오지 않았잖아. 자,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 다의 그 시험에 다 나오는 출제 포인트 맨 마지막 다만 보세요. 다에서 베스트 11 나오죠. 이 작품에서 외로움에 잠을 못 이룬 화자가 깃두남의 감정에 이입하여 동명상련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이와 관련된 표현법먹고 화자의 심리 변화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밑에 표현적인 특징을 보면 표정에서 AA, BA 구조 통해서 운이 형성하거나 표현법 중장의 살뜨리거나 잘들한 종장에서 의인법 사용해서 객전함이 너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작품. 자, 이거는 이번에 보기만 먼저 보세요. 이번에 보기로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자, 고전 시가에는 사랑하는 님과 떨어질 때, 특히 그 님과의 만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자연물이나 사물의 매개를 설정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사랑하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을 형상화하려는 하나의 보편적인 양식으로 굳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간접적인 표현 속에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을 쉽게 잊지 못하고 영원히 사랑을 이어가려는 지고지순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충신 연주지사에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에서 충신 연주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별 얘기 나올 때 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철처럼 신하와 임금의 관계인데 그거를 남녀 관계로 치환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대부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야. 이미 진짜 님이거나 임금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대부가 아닐 때, 황진리 씨나 뭐 이런 거 작전에서 나올 때는 그냥 님은 님이죠. 설마 기생이 나라의 평온함에 의한 거나 뭐 백성이 아니를 걱정하거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시에서. 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벼슬아치가 아니니까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각자.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왜 그런 거 따질 거야? 택시값이 인상되거나 아니면 버스나 전철에서 거리 비례제를 했을 때, 그 다음 전기권 자체가 더 올라가거나 노인 자체 무료 승차를 70도 올 때 그게 어떤 실익단도가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걸 정책적으로 따지지 않죠. 따질 나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따질 위치도 아니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서울 올라가면 경기도도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가격은. 그게 문제죠. 이게 사실 언제 정말 크게 느끼냐면 대학교 할 때. 대학교 아마 2학년 때 엄청 크게 느낄 겁니다. 1학년 때는 미성년자 요금 내기 때문에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근데 각자 연나이가 지나서 더 이상 청소년 카드가 쓰지 않았을 때 느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한 500원 이상 더 상승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이걸 느낍니다. 물론 뭐 엄마가 대학교를 맨날 픽업을 해주고 뭐하면 못 느끼겠지만 대학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대학은 니네 나는 성인이라고 엄마가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학교를 그렇게 픽업해주거나 이런 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차라리 집에 여유가 있으면 픽업이 아니라 그냥 운전면허 딴 다음에 차를 사주겠죠. 운전면허가 훨 낫죠. 그죠? 차라리 그렇게 하겠죠. 엄마가 언제 맨날 그걸 픽업합니까? 대학생까지는. 이것도 가까운 학교 가야 그렇게 하죠. 뭐 1시간 안쪽으로 뭔가 학교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래도 운전하는 데만 거의 뭐 2시간 넘게 걸리면 픽업도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그냥 내려가야죠. 올라가거나. 경기도 북쪽으로 가면 불가능하죠. 여기서 거의 뭐 포천 뭐 이런 데까지 가거나 뭐 그러면 의정부 이런 데 가면 통합 불가능합니다. 전철로만 2시간 넘게 걸려요. 여기서 의정부까지. 강남 간날 강남에서 또 2호선 타고 쭉 1호선 또 갈아타고 의정부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싫다. 여기서 대진대 가면 혹시나 이런 데 처음 들어봤죠? 대진이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경기도 북쪽에 있는 학교인데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통합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차라리 그러느니 남쪽에 있는 학교 가는 게 낫죠, 우리한테. 사실 내려가는 거야 쉬워요. 내려가는 거야 뭐 쭉쭉쭉 내려갈 수 있죠. 올라가는 게 어려운 거고. 올라가는 것도 강원도 쪽 올라가기 쉬워요. 가끔 근데 강원도 대학이 있나요? 당연히 대학 있죠. 고구려 대학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고구려 대학 없잖아요. 쌤 저번에 신나서 다 찾아봤잖아요. 있긴 한데 고구려 대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대학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 안 가고 싶잖아요. 나 백제대는 있습니다. 백제예술대학가 있으니까. 근데 고구려 대학은 그때 찾았던 있어요. 나중에 뭐 내기하실래요? 일미가 다니시던지.
가고 싶은데. 여기 4개 하실래요? 저 고글에 만약에 없으면 있어요. 중국인가 어디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니요, 한국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문제니까. 쌤, 자, 있어요. 다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 명씩 한 판당 피자 한 판 어때요? 자, 홍당의 시를 보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야지. 계랑이나 홍당이나 홍진이는 어쨌든 이별 얘기 나올 때 절면하는 전라남도야. 전라도까지 가고 싶냐? 그치? 충청도도 아니라 전라도까지? 충청도까지야 통학이 돼요. 전철 잘 출력 있으니까. 저기 병변역 가서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라도까지는 전철 연결 안 돼요. 통학 엄마한테 피하고 싶으면 가든지. 전라도 뭐 좋죠. 뭐 음식 좋고 다 좋아요. 쌤 어디 나왔어요? 얘기 안 할래. 왜요?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이 중에 저랑 같은 대학 가면 제가 얘기할게요. 내 후배구나 나도. 같은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군기 잡기요? 공기를 왜 잤습니까? 서로 합번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공기 잤습니까? 기본적으로. 서울대 같은 학교끼리 나와도 맨날 법정에서 치고받고 하는 판에. 그죠? 그때는 얘기해줄게요. 저희 학교 갈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학교가 되게 불편해요. 등산 코스라서. 그리고 학교가 정문도 없어요, 저희 학교 지금.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정문을 다 부셔버렸어. 정문 부시고 거기다 의대 건물 지어놔갖고 지금 병원이 학교 앞으로 와 있는 상태라서 정문을 없애버렸더라고. 도대체 어디길래?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후문은 있어요. 왜 맞는 거예요? 아니 정문은 없고 후문은 있는 네, 진짜로. 학교를 쳐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딴 건 안 나와요. 네. 그거는 야, 그런 게 나오겠냐고. 정문 없는 학교 에이 이런 건 안 나오죠.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정문은 없고 후문은 있는 수업 시간에 그 인터넷 하지 마시고요. 안 나와요 그딴 거. 학원은 예? 학원도 없대요 정문. 아 하버드는 아닙니다. 네. 제가 외국 대학 나오지 않나요? 네, 영어 공부 하다가 막혀서 거기에 의대 건물이 지어졌대. 자 그거 하시고요. 일단 의대 있는 학교 다 좋은 학교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 있는 학교 다 좋은 학교. 제가 의대 나오지 않았죠? 쌤, 이 뭐라고요? 서울에 의대가 있는 학교는 다 좋은 학교예요. 기본적으로. 인하대학교. 아니야. 자, 멤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그럼 첫 번째 줄을 갖고 보면 멤버들을 내가 님에게 꺾어서 보낸 거잖아요. 딱 보면. 그럼 멤버들은 어떤 의미야? 내가 님에게 보내는 거니까 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죠.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나중에 좀 추가돼요. 보면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샘이 나면 나로 여겨주세요. 멤버들 보면서 나처럼 여겨주세요. 그럼 멤버들 의미 하나 더 추가되죠. 화자에 뭐가 되는 거야? 근시 이 의미가 추가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야? 멤버들을 보면서 나만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잖아. 딱 봐도. 나를 여겨준다면 님이 이걸 보면서 찔러서 다른 사람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오른쪽에 키워드 나오죠. 인과 떨어지는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서 임에게 멤버들을 꺾어보내려고 하고 있어. 임의 마음이 변할까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그게 두려운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 청산은 나의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의. 이게 정확하게 뭐가 보여요? 백구하고 은유가 잘 보이죠? 청산 땡땡 나 은유죠? 녹수 땡땡 님 은유죠? 그리고 문장 구조가 뭐뭐는 뭐뭐야 뭐뭐는 뭐뭐 한다. 정확하게 대꾸 구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나에서 초장은 의도적으로 표현을 맞는 거예요. 이 대꾸하고 은유를 맞는 거죠. 그러면 나를 청산에 비유하고 님을 녹수에 비유한 거는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줄 녹수는 흘러간들 청산에 변하겠는가? 그런 중장에서 볼 때 나오지. 녹수는 흘러가지만 그럼 녹수는 어떤 존재야?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가변적인 존재지만 청산은 뭐한다? 흘러가지 않는다. 불변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님이 나를 떠나도 나는 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딱 봐도. 자, 녹수는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녹수가 떠나는 이유가 내가 싫어 떠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녹수도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떠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홍진이나 홍남 같은 개랑들이 이런 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부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상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해피엔딩이 되기가 힘들죠. 어차피 기생이 첫 번째 부인이 될 확률은 없어요. 춘향전은 그냥 정말 소설일 뿐이지 진짜 춘향이가 첫째 부인이 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첫 정도에는 가능하겠지만 걔를 위해서 뭐 10명은 세우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제 소설이 꼭 현실을 반영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 그 다음 마지막. 이것도 많이 나오는 시 중 하나예요. 자,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첫 번째 줄만 봐도 딱 뭐야? 너 왜 하나? 무슨 일로 와나? 이별이죠, 정확하게. 이별 상태예요, 이미. 그 다음, 너 오는 길에 혹시 무쇠로 성을 쌓았니? 그 다음, 성 안에 담 싸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디주 놓고, 디주 안에 계대 짜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갈박해 놓고, 혹시 쌍벽 외걸쇠, 금거목, 자물쇠로 그렇게 꼭꼭 잠가놨니? 너 왜 안 오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장에서 보이는 거는 뭐가 보여? 일단 보이는 거는 님이 오지 않는 이유를 일어나는 이유를 추측하는 거죠. 혹시 누가 너 그렇게 잠가놓고 뭐하고 가둬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이는 표현법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뭐뭐하고 이러니까 뭐가 뭐예요? 열거가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문장이 끝나는 식이잖아. 전문장 됐는데 너 오는 길에 무사로 성을 쌓고 은혜 한번 끝났죠. 그 다음 다시 성을 안에 담을 쌓고 또 끝났는데 담 안에 집을 짓고 이렇게 본다면 끝나는 구절을 그 다음 구절을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식의 구절을 보면 A, B 끝났는데 그걸 다시 B에서 C 그 다음 또 C에서 D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끝나는 걸 다시 한번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연쇄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해줘야 돼요. 웃으면 안 돼요? 네?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에휴. 네, 마지막. 한 해도 12달이요. 한 달도 30날이니 왜 나를 볼 하루가 없니? 그럼 마지막 다에는 뭐 하고 있어? 마지막 다에서 이 종장을 보면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면서도 뭐가 있는 거야? 그리움이 있는 거죠. 원망하지만 빨리 와. 왜 나도 하루가 없어? 이런 거니까 두 가지 동시에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에 다하고 나 두 개의 키포인트를 보세요. 키워드를 보면 나오죠. 나. 녹수는 흐르는 물이니까 늘 변하지만 청산은 언제나 한결같아. 이를 인과 하자의 마음에 비해서 하자의 마음은 청산처럼 변함없음을 말하고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거. 다. 하자는 여러 사물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냐며 너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어. 자신을 보러 올 하루의 시간도 없느냐고 한탄한 것이지. 물론 님이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어쨌든 나 혼자 그러니까 추측하는 내용만 나온 거죠. 자, 그럼 문제 1번을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가해화자는 항상 님의 곁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래퍼들이 곧 접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창에 심어두고 저를 보는 것처럼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가해화자는 님에 대한 변함성을 알고 싶어 하니까 래퍼들이 님에게 보내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의 화자는 님이 자신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뭐한다? 청산을 변화할 것인가? 변하지 않는다. 난 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님이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님이 돌아오지 못한 상황은 맞는데 이해하는 건 아니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4번, 5번 두 개 충돌을 내죠. 하나가 이해하고 하나 원망한다면 원망이 맞다면 이해가 이상하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2, 3, 4, 5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런 거 같아. 여기 방금 펜터? 응. 무슨 다시 보니까 생각을 해보자. 배우가 이 사람이 진짜 그래도 아직까지 만나는 세상에 귀찮아. 엄마를 생각해. 너무 늦었지. 나는 왜 늦었어? 원래는 부모님 피아노 가지고 집에 다 있어. 이렇게 아무도 연습하는 게 귀찮아. 자, 볼게요. 2번 정답 1, 3번 정답 4, 4번 정답 5, 5번 정답 4 이렇게 되죠. 이게 2번 같은 경우는 매개물 자체가 딱 A 나오죠. 아까 님에게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 3번에 4번 없죠. 대상의 부대는 눈에 보일 거고 여성적 어조가 실제로 어조를 보는 거니까 뭘 보라는 거야? 문체를 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가에서 보면 이거 보세요,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경화체 사용했죠. 그래서 여성적 어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경화체 자체가 다 여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고전체에 보면. 그 다음 시의 순서를 바꾸는 건 초장에 도치법 보이죠. 근데 감정이 안 나왔죠. 이따 의의가 없으니까요. 대상에게 호소하는 거는 심어두고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잘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4번에 탈속은 없죠. 이별 자체는 형산 자체의 불변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돼야죠. 탈속은 속세를 벗어나는 건데 형산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탈속은 아니죠. 이건 그냥 그렇게 비유한 거고 이 사람이 지금 자연애인지 어디인지 알 수도 없고. 마지막 일단 정답이 4번인 거는 이해는 유사한 문장 반복이 안 나와요. 연세번 아까 얘기했으니까 4번의 기억은 맞아요. 자, 교원과는 간단하게만 해석할게요. 천하의 꿈에 들어 님을 꿈에 보려고 하니 바람에 지는 님과 풀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조에서 점점 깨우고 있는가. 그러면 이 짐승과 입은 나에게 어떤 존재야? 장애물이죠. 네가 나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가 막혔어도 7월 7석 1년 1도를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거든. 쉽게 가면 천상에 있는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있지만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약속대로 만나거늘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님 가신 후에 무슨 장애물이 가졌는데 오가나 가거나 소리조차 끊어져 있는가. 이 설명대로 한다면 이 정도는 질문할 수 있지. 나에게 화자에게 견우직녀나 어떤 존재야? 부러움의 대상이죠. 왜냐면 1년에 한 번도 나는 못 만나는데 그래도 니네 1년에 한 번은 만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년에 한 번도 님을 만나지 못하는 심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얘기한 거죠. 당연히 이 변호직녀의 설화 내용을 알고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말이에요. 다른 처지와 대비하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5번에 약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성계 근거북 자물쇠가 님을 여기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내가 추측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의 의미가 똑같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 그 다 나오는 출제 포인트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마지막 다이에 수영법 몰려있는 건 이거 그것만 볼 거니까 배치 1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이 작품에서 화려의 정서의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열거, 연세, 과장 등을 사용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항상 나와요. 표현법 문제가 결국은. 표현법이 시에서 안 나오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분명히 이런 거 나와요. 운율, 표현법, 전개 방식, 감각. 이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려 나와요. 기본적으로. 자, 과장. 님이 오지 않은 상황은 점점 크게 나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이죠. 그 다음 열거. 아까 얘기했고. 연세법. 성담, 집, 뒤주, 개로 이어지는 연세적 연결 통해서 대상 열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거도 나열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마지막 의문형 문형. 추비 장가 있더냐? 할 사람이 없으냐? 이걸 통해서 의문형 문형을 사용한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의문형 문장 이게 쓰인다고 해서 이게 선입법이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음표가 나온다고 무조건 선입법이라고 까는 거 자체가 2학년까지가 마지막이야. 3학년한테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래서 선입법이 아닌 의문형을 가끔 보여줘요. 이거는 선입법 자체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되죠. 그죠? 내가 그런 행동을 아니하겠는가? 이러면 그런 행동 한다는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왜 웃기고 있어? 아니 근데 왜 따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장관이라고 내가 물어보지만 실제로 장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문형 맞지만 선입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학년 시험 정도 가면 그게 되게 중요할 거고 2학년 하반기부터의 고전에서는 일부러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해학적 효과를 얻거나 일정 공부의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운영 형성하거나 이미 대한 원망과 그림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조니까 자원보를 주고 있는데 사설 시도가 들어가는 두 번째 중장에 사실 그러는 걸 보기에 좀 힘들죠. 그래서 사설 실험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좀만 쉬었다가 그 중앙풀 들어갈게요. 나는 멘트 찾으러 가야 돼. 지금?